이번 시간에는 메모리 할당 함수와 포인터 배열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했던 수업 내용을 좀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인터의 그 주요 이전 시간에 배웠던 주요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터라는 것은 메모리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모든 메모리에는 주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메모리 당에는 이런 식으로 해서 001부터 뭐 2, 3, 4 이런 식으로 해서 메모리상에 다 주소가 저장되어 있고요. 이 메모리에 여러분이 변수를 선언하면 이 메모리에 공간이 잡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값이 저장하게 됩니다. 이때 내부적으로 이제 주소가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직접 제어할 수 있게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일반 변수 int AA라는 변수를 선언하면 이거는 값입니다. AA는 여기 메모리상에 AA라는 변수가 잡히고 여기에 이제 값을 뭐 10을 넣으면 10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이 메모리상의 주소를 나타내는 어떤 기호가 있는데 그 기호가 임퍼센트입니다. 그래서 일반 변수에 임퍼센트 AA를 하면 이거는 주소가 됩니다. 주소. 그래서 이 AA가 할당된 이 메모리의 시작 주소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으로 배운 거는 배열입니다. 배열 해서 만약에 int AA하고 배열을 선언을 하면 이것도 같은 방법으로 메모리상에 저장이 됩니다. 임의의 곳에 메모리상에 저장이 되는데 여기서부터 만약에 이렇게 3개면 3칸을 뭐 잡아준다 뭐 이렇게 이건 바이트이기 때문에 좀 더 잡겠죠. 인트이기 때문에 사이즈가 다른데 그냥 간략하게 만약에 3칸을 잡았다고 하면 내부적으로 이 변수 시작 주소가 있습니다. 여기 시작 주소. 이 시작 주소는 자 배열일 때는 AA만 쓰면 대괄호 빼고 AA만 쓰면 주소가 됩니다. 주소가 되고 이 첫 번째 칸의 주소는 이렇게 써도 되고 AA만 써도 되고 자 AA 대문자 이용의 임포센트 이것도 됩니다. 자, 대문자를 쓰고 인덱스를 쓰면 값입니다. 이 첫 번째 칸인데 이 첫 번째 칸에 주소를 사용하면 이 칸의 주소고요. 만약에 임퍼센트 A 2를 하면 이 두 번째 칸의 시작 주소 있죠. 여기 이 시작 주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 번째 칸도 마찬가지고 A 임퍼센트를 하면 이것도 주소가 됩니다. 다 주소가 됩니다. 자, 배열의 주소 만드는 방법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포인터를 배웠었죠. 포인터는 int 포인터 peer 이렇게 선언하면 자, 별 포인트를 하면 값입니다. 값. 이 주소에 있는 자, 포인터 변수도 같은 방법으로 메모리상에 p라는 변수가 잡힙니다. 이 p 안에는 주소가 들었어요. 그리고 이 p의 또 주소가 있을 거고 그리고 이 주소를 쫓아가면 거기도 이 안에 주소가 있으니까 이 주소를 쫓아가면 여기 값이 있습니다. 이 값을 가져옵니다. 자, 이런 변수가 포인터 변수입니다. 그래서 자, 별을 하고 p를 하면 선언인데 포인터 변수 선언인데 실제 사용할 때 별 p를 쓰면 이건 값입니다. 그다음 p를 쓰면 주소입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p를 쓰면 주소고요. 별 p를 쓰면 이 주소를 쫓아가서 거기서 값을 가져와서 보여줍니다. 자, 이 세 가지가 현재 포인터와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이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이 포인터 변수를 조금 더 고급 기능으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이 기능은 이번 시간에 메모리 할당 함수를 할 건데 이 기능은 다른 언어에서는 사용되지 않고 C 계열에서만 사용합니다. C 언어에서만. 그래서 자바나 뭐 포트란, 코블, 파스칼, 뭐 파이썬 이런 언어에서는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 수업 시간에서도 이걸 좀 간략하게 줄여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현재 예제를 하나 봅니다. 이 메모리 할당 함수가 왜 필요한가를 보기 위해서 간단한 예제를 한번 실행을 해봅니다. AA는 인티저, A는 3칸입니다. 3칸이었죠. 3개의 칸이 있고요. 각각의 인티저가 들어갑니다. 인트가 들어갈 거고요. 이 값을 이제 입력을 받습니다. 3번. 0, 1, 2, 3. 3보다 작죠? 그러면 0, 1, 2까지입니다. 그래서 0, 1, 2칸. 자, 스캔F로에서 입력을 받습니다. 주소를 표현했네요. 그 다음에 이 AA도 포인터를 주소라 그랬죠. 주소를 포인터 변수 P에다 뒀습니다. 자, 그리고 포인터 변수에 있는 값을 가져오기 위해서 별을 썼고요. 각각의 값을 가져다 합에 누적해서 합계를 구합니다. 그리고 입력한 숫자와 합을 구해서 합을 출력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현재는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 것 같죠. 자, 이거를 이제 조금 확장해서 응용 예제를 또 풀어봅니다. 현재 예제, 방금 전에 한 예제입니다. AA는 배열이죠. 배열이 하나, 둘, 세 칸. 3개의 배열이 만들었고요. 인티저이기 때문에 하나의 칸은 인티저이기 때문에 4바이트. 4바이트가 생성됩니다. 4바이트. 하나의 인티저는 내부적으로는 4칸을 차지해요. 이거 바이트고요. 바이트. 4개의 바이트로 차지합니다. 칸은 3칸이지만 내부에는 주소는 4칸을 차지합니다. 메모리는 바이트 단위로 메모리 할당이 되어 있고요. 자, 포인트 변수가 있습니다. AA라는 배열을 만들고 포인터 변수 P를 만들었습니다. 이 AA는 시작 주소가 1031이에요. 이 1031이 포인터 변수 1031에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P를 하면 1031이고요. 별 P를 하면 이 값을 쫓아가서 요 첫 번째 값, 요 값이 나옵니다. 이런 원리입니다. 이런 원리. 자, 이번 시간에는 메모리 할당 함수 멜록에 대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멜록 함수는 메모리 로케이션인데 메모리 로케이션은 이 메모리를 동적으로 확보하는 겁니다. 동적으로. 자, 변수 선언하면 바로 메모리에 잡히는데 이거를 실행하면서 메모리 사이즈를 잡으려고 합니다. 자, 이 동적 메모리 확보가 필요한 이유를 보기 위해서 다음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열을 AA를 자, 이번에는 10,000개를 했습니다. 10,000개를 하면 자, 메모리가 이렇게 있는데 AA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해서 자, 1부터 9,999개 그 메모리를 할당을 합니다. 자, 이건 정적 할당이에요. 정적. 미리 할당을 하는 거예요. 변수 선언하면서 했기 때문에 메모리를 미리 잡습니다. 메모리가 요즘은 여유가 있어서 잡힐 수 있는데 이렇게 메모리 많이 잡으면 옛날에 메모리가 좀 작을 때는 다른 프로그램이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정적 할당입니다. 메모리 변수 선언하면서 배열을 잡으면 미리 잡혀요. 많은 메모리를 미리 잡기 때문에 또 다른 프로그램이 작업하려고 하면 문제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 자, 입력 개수를 구하는 겁니다. 아까는 무조건 3개였죠. 자, 조금 전 예제는, 앞에서 했던 예제는 3개로 지정을 했습니다. 자, A를 3개를 지정했었죠. 그러면 3개만 입력해야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하다 보면 5개, 10개, 쭉 10개, 이렇게 여러 개를 바꿔가면서 입력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입력 개수를 지정하고, 자, 입력 개수만큼 입력을 받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미리 넉넉하게 잡아놓는 거예요. GAA를 10,000개를 미리 넉넉하게 크게 잡아놓고 이 카운트 입력 개수를 뭐 1,000개, 2,000개 이렇게 넣어서 입력을 받겠다는 겁니다. 실제로 10,000개까지 잡지는 않겠지만 하여튼 여러 개를 동적으로 개수를 지정해서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AA를 이 카운트만큼 입력을 받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누적을 하겠죠. 자, 이렇게 누적을 합니다. 누적을 해서 합계를 냅니다. 그러면 3개일 때는 3개 합계, 5개일 때는 5개 합계, 10개일 때는 10개 합계, 아니 1,000개일 때는 1,000개 합계,
이 프로그램을 수정하지 않고 바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자, 실행해서 개수만 넣으면 여러 개의 실행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력 개수를 입력하도록 합니다. 대부분.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앞에서 AA를 이렇게 많이 잡아놨기 때문에 메모리를 고정 크기로 잡아놔서 메모리 낭비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동적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동적으로 바꾸면 처음부터 잡지 않았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3개면 3개 잡고 5개면 5개 잡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자, 두 번째 예제는 이제 확인하는 예제였고요. 자, 문제가 이렇게 3개만 잡았는데 나머지 공간은 낭비입니다. 필요하지 않는데 쓰지 않는데도 미리 공간을 잡아두는 거예요. 만약에 1000개를 해서 개수를 입력을 해서 1000개의 숫자를 합계를 구했습니다. 그러면 1000개까지 잡히고 나머지 9000개는 또 낭비입니다. 이래서 과도한 메모리 낭비가 되기 때문에 이거를 동적으로 하겠다라는 게 다음 예제입니다. 자, 동적 메모리 할당 함수 중에 멜록에 대해서 합니다. 이거 말고도 2개 더 있는데 주로 이 멜록을 주로 사용하니까 그냥 멜록 정도만 하고 실제 이런 식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이게 가능하다는 것만 알으시고요. 실제로는 많이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다른 요즘 최신 언어는 이 멜록을 사용하지 않고 자동으로 뭐 최신 언어에서 이제 클래스라는 개념이 있고요. 클래스나 구조체 이런 걸로 이런 문제를 이제 해결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C 언어 계열에서만 사용하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멜록으로 메모리 할당을 하고요. 그 다음에 프리로 메모리를 반납합니다. 자, 계속 잡고 있으면 다른 사람이 못 쓰기 때문에 다른 프로그램이 못 쓰기 때문에 프리로 해서 메모리를 반납을 하면 이 메모리를 다른 프로그램이 또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멜록으로 메모리 잡고 프리로 메모리 풀고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멜록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데이터 타입, 그 다음에 데이터 크기, 그 다음에 필요한 크기 이렇게 곱해서 이제 잡아주면 됩니다. 앞에는 데이터 타입으로 해서 포인터 변수 형태로 하고요. 메모리 주소기 때문에 포인터 변수를 사용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멜로그에 의해서 데이터 크기와 필요한 크기 개수입니다. 변수 타입의 크기와 이걸 곱하면 전체 메모리 사이즈가 나오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인트가 4바이트니까 4 곱하기 3칸 하면 4 곱하기 3 이렇게 하면 P는 인티저 3칸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리고 인트라는 건 시스템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사이즈 오프를 해서 해줘도 괜찮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주로 이제 사용하게 됩니다. 다 쓰면 프리로 해서 이제 메모리를 반납을 합니다. 자, 응용 3번째, 세 번째 예제입니다. 멜로 함수 사용 예제고요. 앞에서 했던 예제를 입력 개수는 그대로 하고요. 그 다음에 입력을 또 합니다. 근데 메모리 할당을 앞에는 없죠. 여기. 지난 시간 앞에 예제는 AA 10,000개를 이렇게 했었는데 이게 없습니다. 없고 중간에 프로그램 하다가 이 개수가 나오면 이 개수를 이용해서 중간에 할당합니다. 여기에 그러면 멜록이 나오겠죠. 멜록 함수를 사용하면 됩니다. 이렇게 멜록 함수를 통해서 할당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입력할 때는 당연히 포인트니까 p 플러스 i가 되겠죠. 플러스 i로 해서 지정하면 되고요. 별 p 플러스 i를 하면 이거는 이제 값이 되겠죠. 자, pi만 하면 주소고요. 별 pi 이렇게 별을 붙이면 앞에 별을 붙이면 이건 값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별 있죠? 그럼 여기는 p 플러스 i가 되겠네요. 이렇게 여기는 p 플러스 i가 될 거고요. 이렇게 해서 합계를 구합니다. 자, 별 있죠? 앞에 별이 있으니까 별 p 플러스 i를 해서 값을 합계에다 누적을 하고 출력을 합니다. 그 다음 p를 다시 프리로 해서 멜록 할당된 걸 이제 풀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메모리 할당 함수를 사용할 수 있게 되고요. 이거는 이렇게 사용한다는 것 정도만 확인을 하시고요. 실제는 이제 최신 언어에서는 많이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요즘 메모리가 넉넉하기 때문에 미리 뭐 1000개, 2000개 잡고 해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 좀 이렇게 복잡한 이 프로그램을는 이제 많이 하진 않습니다. 혹시나 인베디드 프로그램, 인베디드 프로그램을 할 때는 IoT나 이런 프로그램에서 C 언어를 할 때는 이제 멜록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 동적 할당은 이 정도 하고요. 다음은 포인터 배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터 배열. 포인터와 배열이 합쳐진 겁니다. 별, 그 다음에 포인터. 이 두 가지 같이 있는 변수를 이제 포인터 배열이라고 합니다. 자, 이걸 사용하는 이유는 이 문자열 처리 때문에 사용을 합니다. 여러 주로 문자열. 이걸 처리하기 위해서 앞에서는 2차원 배열을 썼습니다. 2차원은 대괄호 2개 있는 거. 100개, 100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AA를 100개, 100개 하면 AA가 이렇게 2차원에서 AA 0, AA 1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쪽에 또 0부터 뭐 99까지 이렇게 해서 한 줄, 두 줄, 세 줄 쭉 언제까지 AA 99까지 99도 0부터 또 99까지 해서 이런 형태의 2차원 배열을 이렇게 만들어 썼었는데 이거를 이제 포인터 배열로 사용합니다. 자, 포인터 배열로 쓰면 뭐가 좋냐? 이제 크기가 동쪽으로 됩니다. 이건 이제 뒤에 그림을 보면 이제 확인이 됩니다. 자, 포인터 배열은 자, 앞에서 이제 문자 하나를 저장할 때 이제 캐릭터 하나를 썼었죠. 한 줄의 문자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배열이나 포인터 배열을 썼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줄을 사용했습니다. 한 줄 썼고요. 그 다음에 여러 줄의 문자를 쓰기 위해서는 다차원 배열을 씁니다. 그 2차원 배열이에요. 이렇게 하면 세 줄. 자, S3이죠. 그러면 하나, 둘, 세 개가 됩니다. 0, 1, 2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뒤에는 10입니다. 10은 0부터 9까지. 이렇게 해서 0, 9까지 이렇게 채워집니다. 그래서 여러 줄은 2차원 배열로 사용을 했습니다. 이거를 포인터 배열로 이제 바꿔보는 겁니다. 자, 데이터 300은 자, 데이터라는 이제 변수가 만들어집니다. 2차원 배열이기 때문에 정적입니다. 3이라는 건 하나, 둘, 세 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첫 번째가 0이고요. 두 번째가 1이고요. 세 번째가 2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배열입니다. 이렇게 배열입니다. 배열이니까 개수가 몇이냐? 100이죠. 그러면 여기가 첫 번째가 0이고 끝에가 99가 됩니다. 그래서 이 칸을 따로따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로따로 진행할 때는 데이터 0번째에 0 하면 첫 번째 칸, 0번째에 99 하면 첫 번째 줄의 끝칸이 99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2차원 배열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개수로 해서 문자를 입력받습니다. 그러면 0, 1, 2, 3, 0, 1, 2만 되겠죠. 3보다 작으니까. 그러면 하나, 둘, 세 개를 개수로 해서 입력을 받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입력받아요. 개수는 문자열이죠. 그래서 이 문자열이 저장이 됩니다. 문자열을 10자, 20자, 30자 다르게 입력받습니다. 나머지 공간은 메모리 낭비입니다. 이거를 포인터 배열로 해결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대로 출력을 합니다. 문자열 출력, 뒤에서부터 출력하네요. 반대로 출력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렇게 입력받고 반대로 출력하고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자, 이 프로그램의 문제는 자, 정적 할당이기 때문에 정적은 아까 A 3 100이었죠. 그러면 이렇게 세 줄에 100, 100이 고정이 됐어요. 근데 이렇게 베이직에서 3개, 7칸만 입력하면 나머지는 낭비입니다. 한 10줄 넣으면 나머지 또 낭비. 5줄, 6줄 넣어도 나머지 뒤에 이만큼이 낭비예요. 자,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포인터 배열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포인터 배열을 통해서 주소를 기억하고요. 근데 나머지는 멜록을 통해서 동적으로 할당을 하려고 합니다. 자, 정수형 배열은 만약에 P 3개를 선언을 하면 P0의 정수형, P1의 정수형, P2의 정수형, 각각 칸에 정수형 값이 들어갑니다. 자, 문자열을 하면 자, P3을 하면 3칸이 잡히는데 여기에 A, B, C를 각각의 문자를 대입할 수 있습니다. 자, 만약에 문자형 포인터 변수를 하면 자, 먼저 3칸입니다. 먼저 P3이면 3칸이고요. 이 3칸이 포인터죠. 포인터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주소가 들어가요. 자, 값이 아니라 주소가 들어갑니다. 주소가 들어간다는 거. 그리고 이 주소에 가면 실제 값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A, B, C라는 변수가 있네요. A라는 변수, B라는 변수, C라는 변수에 주소가 들어가고 이 A, B, C의 값이 여기에 실제 값이 들어갑니다. 이 변수 값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B0, B1, B3 얘는 A, B, C 변수의 주소값을 넣어서 실제로는 지점 P0의 값을 지정하면 A 변수를 가져오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포인터와 배열이 같이 있는 것, 이게 포인터 배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걸 통해서 예제를 한번 확인합니다. 자, 포인터 배열은 자, 메모리 멜록 함수를 쓰기 위해서 이렇게 include 하나 추가했네요. 멜록이라는 헤더 파일을 추가했고요. 그 다음에 포인터 배열입니다. 별 P3 3칸을 잡았네요. 그러면 3칸, P라는 변수 3칸이 포인터 변수가 만들어졌고요. 그다음 캐릭터 100자를 미리 만들었습니다. 100 포인터 변수, 캐릭터 문자열 임시라는 거를 100칸을 잡아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임시를 입력받습니다. 100칸을 입력받았죠. 이 입력받은 거를 문자를 입력하다면 이 문자의 길이가 있죠. 이 길이를 이용해서 스트링 랭스 사이즈를 구합니다. 그러면 사이즈의 캐릭터 그 다음에 멜록을 하면 그 사이즈만큼 잡힙니다. 그리고 플러스 1이라는 건 문자열은 끝에 6/0 이걸 넣기 위해서 플러스 2를 했고요. 6/0 때문에 한 자 더 넣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멜록 공간을 잡아요. 자, 그 다음에 스트링 카피를 해서 이 임시에 있는 거를 여기에 복사해요. 자, 그리고 포인터 변수죠. 포인터 변수를 이용해서 이 주소를 연결하고요. 공간을 잡았으니까 여기에 이제 임시에 있는 문자열을 집어넣어야죠. 집어넣는 거는 스트링 카피 하면 여기에 임시의 값이 앞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반대로 출력하는 거네요. 반대로 출력하게 해서 이렇게 PIN은 주소가 들었습니다. 실제 값은 이제 별이고요. 근데 주소를 하면 S니까 %S니까 맞는 겁니다. %S일 때는 주소를 넣어주면 그 주소에 문자열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출력을 했고요. 그 다음에 풀이를 통해서 메모리 할당된 걸 해제를 했네요. 이렇게 해서 포인터 변수를 이제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포인터 배열이라는 걸 했고요. 포인터 배열은 캐릭터, 특히 캐릭터를 주로 많이 사용합니다. 문자열을 표현하기 위해서. 왜? 문자열을 입력할 때 문자열이 크기가 입력할 때마다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사용합니다. 자, 포인터 배열 3을 선언했다는 거는 이 포인터가 3개입니다. 배열입니다. 그래서 이건 정적으로 할당이 됩니다. 해서 0, 1, 2, 포인터 변수 P가 이제 할당이 되고요. 자, 이건 이제 여기에는 주소가 들어갑니다. 주소가 들어갑니다. 이 주소가 들어가고요. 이 주소를 이용해서 이제 메모리가 이제 할당이 돼야 됩니다. 이 메모리를 멜록 함수를 통해서 이제 할당을 하는 겁니다. 멜록 함수를 통해서 여기에 이제 할당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임시라는 이제 배열을 하나 만들고 여기에 이제 입력을 받아요. 문자를 입력받고
이 사이즈를 구합니다. 사이즈를 이용해서 멜로 함수를 크기를 잡아줍니다. 자, 크기 잡고 그 다음에 임시에 있는 거를 스트링 카피로 복사합니다. 그러면 이 주소에 이 주소를 통해서 이 멜록으로 할당한 문자열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멜록과 그 다음에 포인트 배열을 사용하는 방법을 해봤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난이도가 있는 부분이고요. 이건 고급 프로그램이에요. C의 고급입니다. 자, C 언어의 고급 프로그램에 해당이 됩니다. 고급 C 언어입니다. 이거는 나중에 인베디드 리눅스라든지 인베디드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그런 언어가 기능이 되겠습니다. 쉬었다가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